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바이오 부문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른바 바이오 혁명의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차 산업혁명의 주체인 IT 기술이 다른 분야와 이렇게 융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중 핵심이 IT 기술과 생물학의 융합인데요. 이를 바이오 혁명이라고 합니다. 인간 유전자, DNA죠. 이것의 비밀을 알기 위한 이른바 게놈 프로젝트가 90년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작됐고 2003년에 이게 완성이 되면서 바이오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1953년에 만들어진 DNA의 최초 모형입니다. 게놈은 생물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염색체 세트입니다. 유전자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놈 지도를 만드는 것은 현대 생물학 발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DNA 분석 속도가 빨라지고 또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혁명의 진전이 현대 생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어져서 바이오 혁명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 게놈 지도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3년에 무려 3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000달러도 되지 않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 100달러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오 혁명은 IT 혁명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선진국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전되고 또 소득의 향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바이오 혁명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바이오 혁명의 내용을 몇 가지 내용으로 또 구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바이오 혁명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바이오 분자, 영어로 바이오 몰리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인데 유전자 질환에 대한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포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바이오 시스템 분야인데요. 줄기세포 배양 및 이식, 그리고 인공 배양육 생산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신경계를 기계에 연결하는 이른바 바이오 머신 인터페이스 분야인데요. 인체 또는 로봇 사지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신경 보초를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등 계산 과정을 위한 바이오 컴퓨팅 분야인데요. DNA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영역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자와 바이오 시스템에서는 분자 기술의 발전이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의 발전을 또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계와 바이오 컴퓨팅의 발전은 생물학과 기계 사이의 깊은 상호 관계를 만들어서 DNA를 활용해 전 세계의 풍부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특징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른바 IT 기술과는 달리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거의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놀랍군요. 이러한 바이오 기술의 발전이 경제와 사회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겠습니까? 최근 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2050년까지 상업화될 수 있는 약 그 400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 바이오 혁명이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했습니다. 이를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이제 보고서인데요. 바이오 혁명의 경제 사회적 의미를 가장 잘 분석한 분석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10년, 20년에 걸치어 그 바이오 응용 기술만으로도 그 세계적으로 연간 2 내지 그 4조 달러의 그 직접적인 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2차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은 건강과 또 보건 분야가 33%, 또 농업과 식품 분야가 36%, 그리고 소비 제품이 16%, 재료 및 에너지 생산 분야가 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혁명이 경제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 맥킨지 보고서가 분석한 아까 그 400개 활용 사례는 확실한 것만 포함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실 사례가 연구실에 아직 개발 중에 있고 또 군사 기밀로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효과는 훨씬 클 것이고요. 둘째는 기업이 이제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기술의 또 이렇게 확산 속도는 맥킨지 전망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셋째, 그 바이오 기술의 효과가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 단백질이 육류 생산을 대체한다면 현재 방목을 하고 있는 엄청난 그 땅이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그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생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이오 기술은 21세기 경제사의 흐름을 가늠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정말 아주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바이오 기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바이오 기술은 이런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되면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 조작은 잘 활용하면은 인간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생태계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만일 최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일부 인사들이 주장한 대로 중국의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팀의 부주의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는 21세기 아마 최대의 스캔들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악의적인 의도로 바이러스를 만들고 이를 사회에 확산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배아 그 유전자 편집과 같은 기술은 도덕적 또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익한 바이오 기술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불균형 문제 역시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네.